이분이 결혼도 하셨고 자식도 있으셨고 했지만 결국에 원했던 것은 독립이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육사 선생님께 말씀드린 선생님의 그 무표정함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이월록 역을 맡은 테너 최요섭입니다. 저는 투쟁 이육사 역할을 맡은 테너 권재희입니다. 저는 문학 이육사 역할을 맡은 바리톤 재상철입니다. 이분들의 아내로 살았던 안일양 여사님의 역할을 맡은 소프라노 이윤경입니다. 이육사 시인이라고 먼저 제가 접했던 거는 아마 학창시절 때 교과서였을 거예요. 이전에 이 오페라를 하기 전에는 어떤 시인이라는 부드러운 면모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접했다면은 이 오페라를 하면서 우리의 한계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처럼 그 강인하고 강철 같은 마음속에 되게 고귀하고 거룩하다 싶은 그런 영혼이 접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를 하면서 이육사 선생님의 그런 면모들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 같고,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이 작품에 계속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육사 선생님께 독립운동을 하러 가시면서 남겨야 되는 가족, 근데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독립운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마음가짐에서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쟁 아니면 독립운동이라는 대명분 앞에서 뭐 강인한 모습, 이것보다는 실제로 고통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오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연기들을 해요.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그 인물,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가족들이 아직 현존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또 자칫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처음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저런 고민들이 서로 많았습니다. 이 육사라는 이 이름은 이육사 선생님, 이월록 선생님께서 이제 수감 당시 받으셨던 수임 번호라고 알고 있죠. 대구 형무소 때 제일 처음 수감되셨던 걸로 알고 그 번호를 부여받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육사, 지금의 육지육자의 역사사자를 썼는데 처음에는 6.16의 역사사자를 쓰셨다고 해요. 책을 들고 있는 씬이 결혼식 장면인데, 안일양 선생님께서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제가 책 너머로 슬쩍슬쩍 봅니다. 아,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이 책 안에는 벽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들고 슬쩍슬쩍 쳐다보고, 안 돼, 다시 내 마음은 독립운동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들고 있는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손수건을 쓰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저희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낸 소품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 손수건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다가 작년 그 공연을 한 이후에 이 손수건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게 됐어요.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가시는 그날도 깨끗하게 옷을 지어서 입으셨을 거고, 아마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늘 이거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 조금 남은 천 같은 걸로 내 손수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제외. 왜요? 감옥 생활. 잠깐, 청년이랑 또 문화.
근데 투쟁 도저히 투쟁인데 여기가 문학인데 제일 처절. 문학인데 제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절한 고문받고. 공무수 장면이니까요. 고문받고 하는 저한테 가장 의지적인 측면은 세겠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힘든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그런 면에서 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결혼도 하셨고 자식도 있으셨고 했지만 결국에 원했던 것은 독립이. 독립이었으니까 그 순간 아닐까요? 가장 간절했던 건 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네. 처음에 합창과 같이 이렇게 음악이 딱 시작했을 때 1막에 보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문을 막 하고 다 죽이고 하는 장면에서 독립투사들 함을 들고 나오면서 집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바로 눈물이 막 쾅쾅쾅 나가지고 너무 감명 깊은 장면 중이었어요. 네네네. 저도 딱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재공연이라는 건 저희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창작 오페라 현실은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게 희소성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재공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회성에서 그치고 또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상영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작년에 하고 또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하죠. 사실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러신가요? 비장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영원하신 독립을 이루었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가셨던 그런 정신들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또 질문을 던지고 나아갈까 다시 한번 되물어봅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숙명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녹아드셨기 때문에 저는 이육사 선생님께서 이거를 받아들이셨을 때 크게 두려움이나 주저함은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이육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선생님의 그 무표정함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무표정함.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더 찬사를 드리고 싶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이육사.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12성작 그 숱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도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 볼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 어떻게 노래하자라고 말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은 아주 암담하고 어둡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마땅히 찾아서 노래하자라는 말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이 사전 정보를 통해서 오페라 이육사에 관한 정보들을 더 친밀하게 접하실 수 있고 직접 이제 극장으로 오셔가지고 관람을 하신다면은 더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작품은 우리 아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관객들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 꼭 손수건 준비하셔야 돼요. 계속 눈물이 나니까 꼭 준비하셔서 즐거운 관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